아이폰 사용자의 경우는 맨 처음 이제 앱 가면은 데이터를 활용하시는데 허용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어라 아니요 누르거든요. 그 구글에서 개인정보 추천 들어가 보셨나요? 그럼 내가 지금 몇 살인지 솔로인지 연애 중인지까지 뜨는 란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핸드폰이 우리 얘기를 듣고 있어서 구글에서 바로 상품을 추천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SEO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영역도 될 수 있고 굉장히 쉬운 영역도 될 수 있거든요. 검색 엔진의 항상 방향성은 결국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거에 있고 그 사용자들을 바탕으로 그 서비스가 커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은 좀 특별편으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바로 SEO의 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시청자분들께 미리 SEO의 궁금증에 대해서 좀 말을 받아봤는데요. 대표님께 저희가 직접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많은 질문을 드릴 생각인데 일단 첫 번째로 네이버 SEO랑 구글 SEO의 차이점이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명확하게 있긴 있죠. 근데 첫 번째로 알아둬야 될 사실은 네이버와 구글의 SEO는 이제 구글의 검색 엔진 업데이트 방향성을 네이버가 어느 정도 따라가는 추세를 보여요. 구글을 목적으로 SEO 세팅을 하시다 보면은 SEO가 오히려 더 높아진 경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이버 SEO가 말이죠. 제가 운영하는 똑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네이버 SEO를 아예 고려하지 않았어요. 근데 구글 SEO만 고려해서 해당 사이트들을 꾸며놨거든요. 근데 결국에 몇 달 뒤에 들어가서 네이버로 데이터를 보니까 네이버로 들어온 사용자들이 구글에 들어온 사용자들보다 더 많았어요. 진짜요? 네, 오히려 저희가 SEO를 구글만 타겟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네이버의 최적화가 되어 있던 거죠. 물론 네이버만의 그 특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네이버에다가 특정 정보를 검색하면은 새로 나온 네이버 플랫폼 클립이 뜨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바로 유튜브 영상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모바일 화면 전체에 유튜브 영상 요약본이 그냥 뜨는 경우도 있어요. 네이버와 구글을 별개로 보지 말고 둘 중 하나라도 전문적으로 잡아서 목표를 삼아서 하면은 결국 반대쪽 플랫폼에도 최적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네이버는 네이버만에 노출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건 너무 자주 바뀌어요. 로직이 자주 바뀐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 현실적으로 많이 느끼는 첫 번째 변환점은 요새 네이버의 이미지가 많은 거를 추천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네이버에서 코어투 마크를 사용한 글을 많이 추천해 준다든지 아니면 네이버에서 질의응답형 콘텐츠를 많이 노출시켜 준다든지. 하지만 구글과 또 네이버의 공통점은 있어요. 저희가 이전 편에서 말했던 그런 스키마 있잖아요. 질의응답형 스키마를 사이트에 넣으면은 네이버에도 똑같이 질의응답형 콘텐츠를 잡히거든요. 그래서 뭐 쿠팡 가격 변동 이유를 검색하시면 저희 똑소 블로그가 구글에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질의응답형 페이지로 뜨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똑소에 있던 게 FAQ에 나온다고 하신 거를 작업을 해서 그렇죠. 단순히 블로그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해당 블로그에 맞는 스키마 코드를 따로 또 별도로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스키마 코드를 마케터분들은 만드시기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GPT에다가 FAQ 스키마 제너레이터를 만들어놨어요. 그걸 활용하시면 좀 더 정확하게 스키마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료로 되는 건가요? 무료로. 저희 마켓피디아에서 GPT를 여러 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데 메타 광고 분석 AI 봇도 제공하고요. 쿼리들을 최적화해서 메타 광고 시트를 그냥 다운받아서 넣으면은 이제 버블 차트로 어떤 광고 소재가 매력적인지 알려주는 AI 챗봇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키마 제너레이터도 있고요. 이번에 심지어는 전에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GPT로 한국어를 쓸 수 없기 전부터 GPT로 한국어를 바로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도 있었어요. 진짜 너무 유능하신데 기부 마음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 주셨나 봐요. 저도 잘 써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SEO 진단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가요? SEO 진단은 여러 가지 툴을 활용할 수도 있고 개별 페이지를 활용할 수도 있고 사이트 체커, 샘러시, 스크리밍 프로그, SEO 익스텐션스 엄청 여러 가지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 툴들은 결국 검색하시면 사용 방법과 그리고 그 진단 내역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개선하시면 될지가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SEO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점은 우리가 SEO적으로 어떤 부분이 브로큰 되어 있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타겟하는 키워드에 경쟁사를 이기고 있는가 지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이트가 SEO가 테크니컬적으로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경쟁사에게 지는 이유가 있을 거고, 특정 타겟 키워드에서 우리가 SEO적으로 아무리 부족해도 경쟁사를 이기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광고도 하면서 광고에 대한 유입도 있을 거고 오가닉적에 대한 유입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인기가 더 많은 곳들이 조금 더 상단에 노출되는 느낌인 건가요? 사실 광고가 SEO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SEO의 맨 처음 타겟은 광고로 타겟하는 키워드가 아니라, 제가 했던 거는 똑소를 말씀드리자면은, 똑소는 쿠팡 상품 가격이 변동되면은 알림을 보내주는 서비스예요. 그러면은 저는 고민을 했죠. 맨 처음에 쿠팡 가격 변동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한 사람들이 이런 서비스를 찾을 것이다. 유명한 서비스가 이미 국내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근데 나는 쿠팡 가격 변동을 인식한 사용자를 데려올 것이다 라는 목표를 세우고, 쿠팡 가격 변동 이유, 아니면 쿠팡 가격 변동, 아니면 쿠팡 할인 알림이라는 키워드에 노출되기 위해서 블로그를 하나 썼어요. 근데 저희의 경쟁사 제품이 한 두세 개가 있는데 그 글들보다 맨 처음에 상위에 노출을 못했어요. 그럼 제가 이것들을 다 들어가 보고 이 키워드에서 우리가 저 키워드에 대비해서 어떤 경쟁사 대비 어떤 컨텐츠가 부족하지? 첫 번째는 컨텐츠의 양을 늘려보고 근데 아직도 1위 못 차지했어요. 심지어 유튜브 영상을 추가해서 넣어봤어요, 페이지 안에. 그럼 단순히 우리는 정보 제공만 하는 곳이 아니라 유튜브 영상으로 사용법도 알려주는 사이트야. 그리고 그걸로도 2위까지밖에 못 올라왔어요. 그래서 1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럼 우리 스키마 마크업도 넣는다. 스키마 마크업을 넣어서 구조화된 데이터를 통해서 넣었어요. 그제서야 1위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럼 이 말씀은 처음에 발행을 하고 나서 조금 하위에 노출이 됐었을 때 이런 추후적인 작업을 통해서도 충분히 상위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SEO를 하면 페이지에 수정하면 안 된다는 잘못된 믿음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페이지를 적극적으로 수정해서 1위에 올리는 작업을 저는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대표님이 말씀 안 해주셨으면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인터넷 상에서도 한 번 올린 거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라는 신념이 거의 깔려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AI 시대가 도입하면서 오히려 최신성 정보를 사람들이 더 많이 찾기 때문에 그 블로그 글이 언제 업데이트 되어 있는지도 사실 그 스키마에 찍히거든요. 이 글이 업데이트된 날짜도.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신식으로 업데이트 해주는 게 좋아요. 저라면은 저희 기업 블로그에서는 SEO에 대한 내용을 계속 제공하고 있으니까 블로그 글들을 한두 달에 한 번씩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해주고 있어요. 그럼 최신성도 받고 이제 관련 연관된 걸로 인해서 SEO 점수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팁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도 이제 제미나이나 GPT를 사용할 때 항상 같이 요청하는 게 정보를 참고하되 최근 6개월 이내로, 최근 상반기 것만 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스키마 마크업에 적혀 있는데 언제 업데이트 되어 있는지 우리가 2, 3년 전에 쓴 글을 아직도 갖고 있다면은 노출이 안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아까 그 타겟했던 쿠팡 가격 변동 이유도 당시에 제가 열심히 관리했을 때 1등이고 지금은 3, 4, 5등까지도 밀려났어요. 그러면 대표님께서 자주 쓰시는 SEO 툴이 좀 있으신가요? 저희는 달에 $50부터 뭐 $300 되는 툴들 여러 가지를 써봤는데, 지금은 그 사이트 체커라는 파트너십을 맺고 사용하는 기업이 있어가지고 해당 부분을 사용하고 있고요. 혹시 사이트 체커를 저렴하게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마켓피디아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저희가 곧 페이지를 만들 건데 거기를 통해서 회원가입하시면은 20% 이거 홍보 아니에요. 저희한테 사이트 체커가 무료로 툴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셀러시 Ahref 같은 걸 쓰면은 이제 수백 달러씩 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능상의 차이는 크잖아요. 근데 사이트 체커가 저희에게 무료로 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20% 할인과 이 맨 처음 구독 기간 연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통해서 하면은 좋은 게 뭐냐? 저희 고객사들에게 슬랙을 통해서 매일 저희가 타깃하는 키워드 순위를 보낼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메일로 받아서 뭐 한 달 동안 우리가 키워드 몇 개 올라갔어요, 몇 개 떨어졌어요를 꾸준히 받아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이트의 구조가 고장난 거를 파악할 땐 스크리밍 프로그도 많이 쓰고요. 경쟁사들 파악하거나 할 때 결제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유료 툴을 사용을 하면은 더 딥한 정보를 알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또 시중에는 무료로 제공되는 툴들도 꽤 많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GA4라든지 아니면은 뭐 네이버로 치면은 네이버 애널리틱스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무료 툴만 사용을 해서 봤었을 때는 각각 어떤 뭐 데이터를 보는 게 좀 좋을지. 저희가 가장 많이 보는 툴은 구글 서치 콘솔과 GA4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료 툴 같은 경우에는 인사이트를 얻기보다는 관리적인 소요를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에이전시에게 맞아요. 네, 여러분들이 자사의 SEO를 관리하실 때는 GA4 그리고 구글 서치 콘솔, 구글 태그 매니저, 네이버
어널리틱스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GASC, 그럼 구글 서치 콘솔과 GA4를 사용해서 루커 스튜디오로 전체 SEO 대시보드를 만들거든요. 내 전략이 세운 대로 잘 가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를 첫 번째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이버 키워드도 구글 태그 매니저를 활용해서 GA4에서 네이버 유입 키워드도 알아보실 수 있거든요. 해당 부분도 한번 공부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도 브런치에 올려주셨나요? 한번 공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로우한 데이터를 봐도 이제 어느 정도 인사이트가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을 다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브런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사실 네이버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랑 연동이 잘 안 된다고 인식이 많이 돼 있어서 저는 말씀 주셨을 때 이게 된다고?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방법 아시면은 나중에 이렇게 브런치나 아니면은 저희에게 따로 알려주셔도 저희가 다시 알려드리는 방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브런치에 올리면 유튜브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질문 드릴게요. 혹시 신생 사이트는 어떤 순서로 SEO를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신생 사이트에 대한 SEO요? 저는 첫 번째로 검색 엔진에 등록을 할 텐데요. 내 목표에 따라서 구글, 네이버, 빙은 가장 기본적으로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자동으로 되지만 직접 등록해 주는 게 방향성에 맞게 설정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그걸 다 했다면은 우리가 사이트 맵이 잘 작성되어 있는지, 로봇txt 잘 작성되고 있는지를 넣어서 사이트 맵과 로봇txt를 각각의 서치 엔진에 등록을 한 다음에 일단 첫 번째, 색인이 페이지별로 잘 되고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근데 이제 빠르게 성과를 내고 싶은 마케터다. 그럼 광고를 통해서 유저를 데려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핏이 맞는 커뮤니티에 무해하게 저희 새로 생긴 사이트를 공유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건강한 그래놀라를 만드는 사이트예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이 워낙 인품도 좋고 제품도 좋기 때문에 그냥 다이어트 홈페이지 같은 곳에 지금 저희 나왔는데 할인하고 있어요 라고 올려도 사람들이 몰려든단 말이에요. 그럼 구글 엔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몰려들면은 해당 서비스의 사이트의 색인들, 그러니까 인식을 빨리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이트가 맨 처음 생겼을 때는 모든 페이지가 노출 안 될 확률이 높으니까 우리 사이트를 유심히 봐줄 사람들에게 우리 사이트를 뿌리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게 한 가지 주의할 게 인스타그램 브라우저나 그 카카오톡 브라우저, 카카오톡 메시지로 들어와서 하는 브라우저는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직접 링크를 딱 친구가 보내주는 것들. 구글은 구글 크롬을 사용했을 때 가장 색인이 잘 되는 것 같고, 네이버는 네이버 어플을 통해서 돌아다니는 게 색인이 가장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네이버나 구글 크롬, 아니면 커뮤니티 사람들이 네이버나 구글 크롬 앱을 사용해서 해당 페이지를 돌아다닐 수 있게 뭔가 작업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법 백링크 링크 사용하지 마세요. 근데 백링크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백링크 사용하지 말라는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경험담이 있으시다면 경험담을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얘기 드릴게요. 한번 네이버 지식인에 저희 고객사와 유관된 부분에 네이버 지식인 답변에 저희 고객사를 추천하는 글을 진짜 열심히 작성했어요. 거기가 기업 선물하는 곳인데 기업이 소비자에게 선물하면 소비자가 받을 선물을 고를 수 있는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실제로 제가 써봤고 너무 좋아서 고객사들한테 추천을 하는 글을 지식인에 답변해서 제가 여기 쓰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랬더니 네이버에 해당 검색어에 지식인이 상단으로 노출되던 게 제가 지식인 답변에 쓴 페이지로 바로 리플레이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동 경로에 따라서 웹페이지가 유동적으로 그 검색 순위가 조절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원래 지식인 답변이 가장 위에 노출되고 있었다면 제가 거기다 고객사를 거기 쿼리에 완벽하게 매치하는 고객사를 추천했더니 고객사가 거기 쿼리에 추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느꼈거든요. 항상 검색 엔진의 목표는 백링크를 만드는 이유도 동일해요. 그 백링크를 통해서 최종 목적지에 소비자들이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가에 백링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불법적인 백링크를 많이 만들면은 소비자들의 그 의도가 흐트러지고 결국에는 그 키워드에 영역 노출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망가질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래서 유료 SEO 툴들 사용하시면 해당 백링크가 얼마나 톡식한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유의미하고 소비자들의 그런 검색 여정에 적합한 백링크라면 무조건 만들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의도가 다분한 불법적인 백링크다는 어디에 해달라고 요청해서도 안 되고 인하우스 마케터가 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기농만 먹여서. 맞아요. 유기농. 너무 재밌네요. 네, 유기농으로 해야 돼요, SEO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SEO 개선 팁 3가지 정도가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단 SEO 기본적인 그 지식을 알고 있으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자면은 현재 담당하고 계시는 페이지의 SEO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단순히 UI적인 글들이 아니라 코드를 본다든지 아니면 SEO 항목들을 넣어서
GPT에다 넣어서 어떤 점을 수정하면 좋을지를 한번 넣어보세요. 아니면 우리의 페이지와 경쟁사의 페이지를 쭉 긁어다가 왜 우리 페이지가 얘네보다 밑에 노출되고 있는 거야를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역추적을 해보면서 공부하는 게 요즘은 가장 실력이 빨리 느는 것 같고 누구나 다 진입해 볼 수 있을 만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AI가 진짜 똑똑한가 봐요. 그쵸? 웬만해선 다 답을 해준다. 방향성을 잡아가는 거죠. 모든 공부가 요즘 그렇잖아요. 근데 단순히 그 페이지상에 보이는 글을 스크롤하는 게 아니라 코드 정보를 가져가서 F12. GPT한테 물어봐야 돼요. 맞아요. F12나 맥북의 경우에는 옵션 커맨드 I예요. 코드 정보를 한번 입력해 보십시오. 아주 꿀팁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유튜브 같은 콘텐츠에도 SEO가 적용이 될까요? 유튜브 콘텐츠가 종합적인 검색 엔진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유튜브나 뭐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거에 대한 SEO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둘 다 알려주십시오. 일단 유튜브 같은 영상이나 SNS 콘텐츠가 검색 결과로 이제 노출되는 비중이 엄청 높아졌어요. 네이버에 요즘 제 친구가 아이돌을 좋아하는데 그 아이돌을 북부대공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 북부대공 뜻을 검색했더니 그냥 유튜브 영상 하나가 AI 오버뷰로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도 기존의 블로그나 네이버 사전 같은 걸 띄워주는 게 아니라 바로 유튜브 영상을 최상단에 바로 띄워주는 경우도 생긴 거죠. 궁금한 게 사실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네이버에다가 그렇게 검색을 했었을 때 제일 상단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거는 그 단어를 검색을 했었을 때 그거를 제일 많이 찾기 때문에 노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 맞나요? 기존의 그 제 검색 엔진이 그랬다면은 지금 사실 네이버도 테스트를 하고 계신 거 아닐까요? 많은 개발자들이 유튜브 영상을 바로 오버뷰해서 추천해줬을 때 여기 만족도가 더 높다면은 검색 엔진의 항상 방향성은 결국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거에 있고 그 사용자들을 바탕으로 그 서비스가 커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틱톡 영상 같은 경우에도 구글에 많이 노출이 되고요. 그리고 틱톡이나 유튜브 영상 자체에도 SEO도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저희가 또 재밌는 게 K버릿이라는 영문 K-팝 웹 매거진을 하나 운영하거든요. 제가 또 K-팝 문화를 좋아하고 그걸 해외에 알리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인도네시아 인턴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로제 아파트가 나왔을 때 저는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다 왔는데 외국 사람들이 아파트 뜻을 엄청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진짜 AI 툴로 영상의 시간을 한 15분 만에 뚝딱 만들어서 What does apart means? or 그 What is apart라는 그 질문에 응답을 할 수 있는 틱톡 영상을 올렸거든요. 새로 만든 계정임에도 불구하고 틱톡 검색 엔진에 잡혀서 100만 뷰 가까이 사용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특히 요새 젠지 같은 세대는 미국에 2년 전에 나온 뉴스 기사인데 우리나라 MZ세대 미국에서는 젠지라고 불러요. 근데 젠지 같은 경우에는 40% 이상의 사용자가 구글보다 인스타그램에 틱톡에 먼저 검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 분야의 타겟층 소비자를 가지고 계시다면은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부분의 SEO도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혹시 대표님 그 회사에서의 서비스도 있는 거? 저희 서비스에도 다 있죠. 그냥 뭐 A부터 Z까지 거의 다 SEO에 관련된 거는 다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는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요새 확장하고 있는 분야는 그 제가 해외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해외 브랜드가 국내로 진출하려고 할 때 마케팅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외 화장품 브랜드가 오히려 역으로 한국에 들어오고 싶다라고 할 때 국내 SEO 최적화된 자사몰 구축부터 퍼포먼스 마케팅 대행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또 질문 사항이 있는데 혹시 SEO에서 그 AI 콘텐츠들을 좀 구별을 다 알아서 하나요? 당연히 하죠. 그 소비자들의 눈이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도 이제 인스타그램 광고를 넘기다 보면은 AI 광고가 보이면은 어느 정도의 불쾌감이 생기는 시대에 이제 도래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맨 처음 시각적인 거는 호킹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신기해서 소비자들이 오히려 관심을 가졌는데 AI 활용 정도에 따라서 블로그 글이든 아니 영상이든 이미지든 소비자들이 반발심을 가지는 시대가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알고리즘에 있어서도 SEO가 또 중요하다고 했었었는데 알고리즘에 있어서 페널티를 받아봤던 사례나 아니면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게 있으세요? 알고리즘에 있어서 페널티를 받았다. 그 종류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그 인터넷에 SEO 페널티를 검색해 보면 굉장히 많은 사례가 나와요. 이게 시대가 달라질 때마다 한 번씩 나타나는데 옛날에는 그 BMW가 하이제킹 방식이라고 해서 다른 키워드에 노출시켜 놓고 그 페이지로 들어가면은 BMW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그 하이제킹 방식을 사용해 불법적인 SEO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이트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3년인가 4년 동안 그 페이지를 노출 안 시켜줬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AI 도입 시대에도 우리가 특정 잘못을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페널티를 받게 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개선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절대 저는 불법적인 일은
큰 서비스에 활용하시는 거를 절대 권장드리지 않고 유기농만. 네, 유기농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AI 제너레이티드 컨텐츠만 올리는 것도 해당 페이지에 색인을 안 되도록 만들 거예요. 그래서 꼭 AI로 기본적인 콘텐츠를 만들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휴먼 터치가 날카롭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요즘에는 AI 시대가 많이 도래하면서 저희 이제 이커머스 같은 업종들은 쿠팡이나 아니면 저희 이제 스마트 스토어도 AI에 대한 검색이 굉장히 활발해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용자 정보에 따라서 이런 검색 엔진들이 이 사람한테 맞는 것들을 다 추천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됐었을 때 뭔가 판매를 하는 업체일 경우에 우리가 이 사람의 취향에 맞지 않는다면 절대 노출이 불가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질까요? 그거는 좀 더 그 SEO보다는 쿠키 정책이나 광고 정책에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좀 사실 위험하죠. 그리고 그거를 견제하는 세력이 글로벌하게 있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보더라도 아이폰 사용하시나요? 아이폰 사용자의 경우는 맨 처음 이제 앱 가면은 앱 데이터를 활용하시는데 허용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어라 아니요 누르거든요. 그러면은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다른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바탕으로 광고를 추천받을 수 없거나 아니면 상품을 추천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가장 베이직하게 노출되는 게 SEO를 통한 상품 노출일 테니까 SEO는 결국 중요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렇게 엄청 커스터마이즈한 데이터가 제공된다면 그 구글에서 개인정보 추천 들어가 보셨나요? 그럼 내가 지금 몇 살인지 솔로인지 연애 중인지까지 뜨는 란이 있어요. 그거는 못 봤던 것 보고 같아요. 계신 구독자분들이 구글 계정에 들어가시면은 내 광고 정보 활용 데이터 승인을 해놨으면은 내가 지금 나이대가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은 얼마인지, 싱글인지 아니면 커플인지,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은 어디인지를 다 얘네가 이미 우리 행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해 두는 게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이미 우리는 구글에서 어느 정도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한테 맞춤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핸드폰이 우리 얘기를 듣고 있어서 구글에서 바로 상품을 추천해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실제로 이거 실제 맞나요? 네,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테스트해봤고 네, 그거 보면 참 재밌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베이직하게 들어가는 재료가 무엇일 것이냐 보면은 광고는 언제나 있을 영역일 거고 그 다음은 SEO일 것 같습니다. SEO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신 저희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되게 긴 시간 동안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혹시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은 여기 한번 보시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SEO를 하시는 데 있어서 SEO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영역도 될 수 있고 굉장히 쉬운 영역도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절대 로켓 사이언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고 누구나 목적의식을 갖고 거기에 맞춰서 액션 플랜을 세워나가고 행동하다 보면은 원하는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마켓피디아 SEO 전문 에이전시에서는 이러한 내부 인하우스 인력이 SEO에 전념하지 않고 본일을 할 수 있도록 저렴하고 합리적인 금액의 월 구독제 서비스 형태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니 SEO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저희 마켓피디아에서 무료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쿠팡 가격 상품이 떨어지면 알려주는 똑똑한 소비자 똑소라는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분들이나 아니면 전자기기를 사실 때 회사에 놓을 과자들 미리 이렇게 알림 신청을 해놓으면, 그리고 회사에서 쓸 노트북 같은 거 알림 신청을 해놓으면 가격이 떨어지면은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웹 서비스도 있거든요. 다른 서비스와는 다르게 차별점이 웹으로 메일로 알림을 받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냉장고라든지 집에서 신혼 제품들 사실 때 하면은 100만 원, 200만 원씩 실제로 TV나 냉장고 가격이 떨어지기도 해요. 그렇게 큰 폭으로 차이가 나나요? 네, 그래서 막 에어컨 같은 거 이제 곧 사실 텐데 에어컨 제품 지금 할인 알림 설정해 두시면은 100만 원 이상 싸게 사실 수 있으니까 똑소에 들어가셔서 브랜드건 한번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말씀해주신 이준석 대표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말씀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꼭 잊지 말고 설정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